그제는 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호남으로 가서 현대기아차 광주 공장을 방문했고요. 이후에 그 인근의 그 시장 상인들에게 손편지를 전달한 게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는데 지금 이제 호남 출신인 한 권한대행이 좀 다소 미묘할 수 있는 시기에 좀 묘한 지역을 방문했다.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대선 출마 행보로 읽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고도의 정치 기술을 발휘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도 예. 듭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해석이 다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광주를 찾았던 이유는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의 25%의 관세가 앞으로 이제 다음 달 3일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의 35%가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에 대한 오랜 경험과 또 실제적으로 지금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현장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기상으로 매우 미묘하고 예. 또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이곳을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근데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권한대행이 부상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김이 빠진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쉽게도. 특히 뭐 여기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이것이 국민의힘 주자들이 봤을 땐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저희가 대선 레이스가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 상당수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를 종용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하지 못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당인이고 저희 당의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을 보고 계실 텐데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자력으로 한 달 동안 이 여론조사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수치를 거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당연히 저희 당의 경선 주자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찌되었던 과연 빅텐트가 쳐질 수 있느냐도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바깥에서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라든지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까지 과연 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아서 좀 더 한 달 동안의 이 레이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예.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짤막하게요. 예. 그 지도부시잖아요. 그럼 예.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것을 좀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의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출마 기자회견 종용을 하려고 하셨는데 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어디까지나 저희 당의 흥행이 지도부는 네. 당연히 관심 사항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추대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당 전당대회를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한 권한대행 출마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이 박수영 의원을 캠프 정책 총괄 본부장으로 영입을 했던데 이것도 좀 앞을 내다본 단일화 포석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단일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일단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총리가 일단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럼 무소속으로 뛰어야 될 텐데 무소속으로 뛸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본인 스스로가 또 발광체도 아니에요. 그동안 이 공무원 생활을 쭉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누가 주는 패스는 받습니다, 이분이. 근데 혼자 스스로 드리블은 전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섭정을 당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가 뭔가를 지휘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분이거든요. 역량도 안 되고 돈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고 당의 힘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란의 주체 이것을 아직도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고 1호 당원인 윤석열 당원을 그대로 품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란의 주체 세력과 단일화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 부분이 국민들께서 우와 정말 새롭구나 저기를 주목해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빅텐트 얘기하시는데 빅텐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의힘하고 왜 단일화를 합니까?
주체 세력 이게 나중에 헌정 이 파괴 세력으로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위헌 결정 나면 정당 해산까지 될 수도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이러한 맹세를 국민 앞에 할 때 그 다음번에 선거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배부르게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뒤탈이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 음식에 비유해서 자꾸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